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 잔 김호영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이거래일 진행을 하는데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아주 시장이 빵긋하게 웃었죠. 지난주에 이 급락세를 추석 전에 좀 위로라도 해주듯이 코스닥 지수는 약 3%대 반등을 보였고요. 3%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물론 낙폭이 더 크긴 했지만 3%대 급등을 보여줬고요. 역시 거래소 지수 역시 1%대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간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오를 만한 뭐 호재가 있었다기보다 많이 내렸으니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급락 뒤에는 급등이 온다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급락했던 내 종목이 지수가 이렇게 급반등을 할 때 함께 급반등을 했느냐, 즉 지금 이 급반등한 오늘 하루로 보면은 이 상승장에 소외되지 않고 올라왔느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올라왔습니까? 만약 소외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항상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거래소 지수는 코스닥 지수보다 약간 이번이 약했죠. 8월 달에 만든 고점을 뚫지 못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아니죠. 이번에 최고점 찍었습니다. 9월 16일 날 905포인트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올 한 해를 두고 본다면 대부분 수익 중이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올 한 해를 두고 본다면 대부분 수익 중일 텐데요.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올 한 해 오른 폭이 이 정도인데 당연히 수익이어야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9월 16일을 기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9월부터 시작한 투자자분들은 지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9월 한 달의 장세가 바로 이 장세니까. 얼마나 힘들까? 일단 9월은 음봉이고요. 봉 자체는 음봉에다가 지금 시가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지수의 움직임이 이 정도면 종목의 낙폭은 더더욱이 크기 때문에 9월 19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9월부터 시작한 투자자분들은 지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혼자 손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실은 다 같이 보더라도 그 손실을 회복하고 만회하는 속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간 영상에서 또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교체 매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을 두고 역시 이 상황 자체가 현실화가 되면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맞네 틀리네. 좀 뭐 이러면 되네 안 되네. 이걸 교체를 어떻게 하네 마네.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 의견 중에 틀린 의견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의견 중에 틀린 의견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의견 중에 틀린 의견은 없습니다. 다 자기 상황에 의견을 말하면 자기 상황에선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 자기 상황에 의해서 의견을 말해서 그 의견대로 해서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 얘기가 맞는 말입니다. 제 상황에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 교체 매매를 하자라는 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제 의견을 받아들이신 분들한테는. 하지만 어렵다. 어떻게 이걸 팔고 또 저걸 사냐. 이거 팔고 저거 사는데 손실 보면 어떡하냐. 또 실제로 이거 팔고 이거 손절하고 저거 사는데 또 손실 중이다. 어쩔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체 매매 어렵다.
주린이는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면, 이 주식시장은 주린이라고 봐주고 넌 주린이니까 오늘 손실 절반 돌려줄게, 시장이 이렇게 주린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린이라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외쳐봐야 그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주린이라 힘들어요, 초보라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초보분들에게 가격을 다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 가격에 주문만 넣으시면 되는데 이것조차 힘들다? 이건 힘든 게 아니에요. 초보니까, 처음이니까 이건 이해해. 손실 보고 매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두 번이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만회하고 수익을 보려면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이 입성하신 것, 이 동학개미운동의 바람을 타고 지금 주린이 분들 어려운 시장에 입성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왔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으로 치면 여러분 굉장히 저랩이고 지금 레벨 1인데 고렙 맵에 떨어지신 겁니다.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겠죠. 사냥을 한번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소에 다른 게임이면 한 대 때리면 경험치 쌓이고 얘 죽이고 보상을 얻을 것을, 아유 고래맵에 떨어져서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려도 안 죽는데 나 한 대 맞으면은 내가 푹 쓰러지고 이렇게 되잖아.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대신에 한 대를 쳐도 랩업이 빠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실 한 번을 보고 이 손실을 그냥 손실 아까워,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여러분 갖고 있던 아이템 떨군 거랑 똑같습니다. 왜 손실을 받고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대로 인해서 엄청난 레벨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려니까 이렇게 게임 예를 들게 됐는데요. 이 예가 가장 확실할 것 같아서 들었는데 이것은 팩트입니다. 지금 장에서 손실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 주식 안 해 하시는 주린이 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왜 최고점에 들어와서 최저점에 나가느냐. 지금 이 주식시장을 보면요, 주린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거의 이 시점이 많았어요. 이때 적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그나마 수익을 좀 보다가 요즘에 힘드셨을 텐데, 여기서 시작을 했거나 9월 들어와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최고점에 시작하신 거거든. 근데 왜 최고점에 들어와서 지금 나가냐고. 물론 지금 시장 위치가 최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들어왔으면 내려갈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기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겁먹고 그냥 나간다면 아무 의미 없이 손실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결론은 교체 매매를 하던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면서 버티던, 틀린 방법은 없어요. 단 자신의 자금 상황과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 시장에서 버티세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교체 매매를 권하는 타입인지라 오늘 시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매매를 했고요. 제 매매 스타일은 A, B, C, D, E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A, B, C, D, E 5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두 개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내요.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내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들 중에 추가 매수할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주는 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거 두 개 매도해서 FG라는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 A, B, C, 이 세 종목의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봐봐요. A, B, C, D 5종목 전 종목을 교체하는 것은 매우 타격이 크고 부담스럽습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매매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 정리와 추가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적 교체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게 교체해서 손실을 메꾼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매수한 종목이었죠. 오늘 아주 화끈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9,300원 400원대에 매수를 해서 오늘 이제 1차 매도가 나가고 두 번째 매도를 좀 더 높게 봤는데 아쉽게도 재료가 터졌죠. 재료가 현대중공업 민수전 참여 얘기가 나오면서 재료가 터졌는데 그 다음에 변동성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오르다가 더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물량이 쏟아졌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어쨌든 오늘 저는 1차적으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확보.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는 사실 조금 손실을 봤어요.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한 15%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10에서 15% 이걸 어느 정도 메꿨습니다. 어느 정도 메꿨고 뉴인텍을 지난주에 반복매매로 수익을 많이 봤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거 패턴 깨지면 바로 정리하거든요. 지금처럼 급락시장을 맞아서 손절할 틈이 없으면은 어쨌든 보유해서 해결을 하지만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이게 오르지 못했다, 내 패턴이 깨졌다 그러면 저는 칼같이 매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얘 오늘 딱 잘라서 뉴인텍 매도를 하면서 기가레인을 매수했죠. 기가레인 아쉽게 오늘 제 매도가를 안 와가지고 매도는 못했는데 현재 수익 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했던, 제가 리딩했던 주인공은 아주 IB 투자입니다. 요거 새롭게 편입해가지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매매를 했는데요. 오전에 한 번, 그리고 분봉 눌릴 때 한 번. 자, 이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오전에 매수 한번 진입해가지고 VI 진입시 2,000원짜리라서 이 정도만 해도 7, 8%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매수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1940원 이하 구간 매수 진입해서 막판에 또 이렇게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2,125원, 2,120원 정도? 두 번째 매매가 2,115원이군요. 4시 20분 시간에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오늘 두 번 수익을 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으로 오늘 두 번 수익이 나갔으면 오늘 손절 나간 것들 어느 정도 복구가 됩니다. 좀 아쉬운 거는 장중에 매수한 KPM테크가 이제 수익 중이었는데 그동안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게 장중 막판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게 저희 회원분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되면서 한국파마의 손실을 메꾸지 못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분들, 주린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 한국파마 손절하고 나서 KPM테크를 매수했는데 또 손실이다. 어쩔 거야. 그런데요, 이건 제가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이런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매수하고 올라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야, 떨어질 때마다. 물론 이것도 나쁜 방법 아니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법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랬죠. 교체 매매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장의 중심 종목들에서 소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관심만 갖다가 매수하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꾸준히 강세 보일 것이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죠. 모트렉스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IB 투자는 새로운 비상장 최대어라고 볼 수 있는 크래프톤 관련주예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로, 이 배틀그라운드는 지금 엄청나죠. 시장 점유율과 인기가 엄청납니다. 아주 IB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이 크래프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크래프톤은 장 외에서 1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현대중공업이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급등을 했죠. 두산중공업보다 일단 빠릅니다. KPM테크는 휴머니젠 관련주로 렘데시비르 대체약품으로 오늘 주목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데 하락장이고 내 종목 손실 중이고 난 물렸어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 계좌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의 실패가 두려워서 연속적인 실패가 두렵다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연속적인 실패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거 연속적으로 왜 실패했나, 실패의 요인을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열심히 움직이는 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장입니다. 그간 급락한 만큼 급반등 기대에도 좋은 장이에요.
뭐 물론 내일은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현금을 많이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또 보셔야 될 종목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 같은 종목. 대표적인 포장 회사인데요. 음식물 포장이라든지 민족 대이동인 추석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지금 100% 포장해서 음식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휴게소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예 안 들리진 않을 거 아니야. 포장 이거 관련주들 마지막 슈팅이 여기서 한번 또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시장에 어떤 흐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면 다음 차례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뭐 연휴 직전이니까요. 리스크 관리 위해서 현금 내일은 많이 좀 만들어 두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위해서 내일은 마무리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연휴 지나고 난 다음 시장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기보다는 유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일 성공 투자 잘 하신 다음에 추석 연휴 이후에 또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